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오늘 저녁 8시 반에는 우리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준희 우리 해설위원. 야, 근데 이러지 않았나? 오늘 저녁 8시 반에 어때? 예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액면가의 전력으로는 대한민국이 앞서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네.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해외의 어떤 많은 언론의 평가 자체가, 네. 대한민국은 뭐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고, 네. 바레인은 이제 우리 조에서 요르단과 더불어 2위를 다툴 팀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르단이 그럼 더 앞서느냐 바레인이 더 앞서느냐라고 묻는다면 네. 해외 언론들은 요르단을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레인은 사실은 전력적으로는 우리보다는 뭐 1.5수 아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역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축구라는 스포츠는 의외성이 가장 맞아요. 많은 스포츠이고, 맞아. 볼을 발로 다루는 데다가 11명끼리 맞붙는 경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든지 객관적인 전력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네. 정신력과 조직력으로서 그것을 커버하는 것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도 특히 첫 경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기이니까 더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가 못 나오는 것 같죠? 황희찬 선수는 엉덩이 근육 쪽에 부상이 있는데 네. 아주 심한 부상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별리그 첫 경기 그렇지. 출전은 다소간 무리스럽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단을 대표해서 이제 인터뷰 자체를 기자회견을 황희찬 선수가 했는데 그거 자체가 황희찬 선수를 첫 경기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레인전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황희찬 선수의 자리에는 타박상으로부터 돌아올 이재성 선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하. 이재성 선수도 조금 걱정이 된다면 또 네. 정우영 선수라든가 그렇지, 그 그렇지. 자리에 나올 선수들은 우리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별리그 단계 정도를 황희찬 선수 없이 넘어가는 것에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의 생각이 거의 우리 청철의 엑스파일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 슈퍼컴퓨터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일본, 우리나라, 이란 이렇게 3개국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이란이 바로 또 이 4골씩을 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베트남을 4대2, 이란을 4대1로 팔레스타인을 꺾었는데, 자, 저는 그래요. 이번에 바레인 정도는 이 정도로 4골 이상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예. 이른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을 수 있는 나라들이 어쨌든 첫 경기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개막전을 카타르가 3대0으로 이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호주도 2대0 승리를 거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일본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예. 그런 추세라면 우리도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골수를 꼭 일본과 이란을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하게 내는 것보다도 예. 어쨌든 이 조별리그를 우리가 신속하고 편안하고 깔끔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조별리그에서 힘을 비축해서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찌됐건 우리가 선제골을 좀 빨리 터뜨려서 네. 전체적인 선수단의 소모를 줄이면서 이기는 거는 당연히 저도 이제 열망을 하는 바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일본, 이란하고 골수 경쟁을 여기서부터 굳이 할 필요는 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럴 거 없는데, 제가도 바레인 정도는 우리가 역대 전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11승 4무 1패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언론들이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숨어있는 1패가 우리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말하는 그 1패는 2007 아시안컵 본선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우리의 1대2 패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1988년에
네. 아시안컵 본선이 아니라 예선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데 2패입니까? 묘하게도 이제 한 군데서 모여서 하는 예선이었는데 그 장소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자카르타 이런 데서 우리가 바레인과 했을 때 이제 2패를 안고 있는데 그 아시안컵 그게 예선이기 때문에 뭔가 그 FIFA 데이터에는 그게 등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연히 아시안컵을 나가기 위한 예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레인에게 진 거는 사실은 두 차례였고 그것이 모두 이제 아시안컵 관련이었고 그리고 지난 2019년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레인을 16강에서 만나서 꺾기는 했었는데 네네. 정말 연장전 혈투까지 가면서 김진수 선수의 다이빙 헤더골로 우리가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레인은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그래도 괴롭혔던 역사가 있고 지난 대회에서도 16강에서 우리를 고생시킨 결과가 그 다음에 우리가 8강에서 카타르에게 탈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그 대신 이제 바레인을 이긴 거는 이제 15차례나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패가 있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바레인 같은 유형의 팀들을 경시했다가는 좀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축구라는 것이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의외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일반인을 보면 그래도 뭐 우리도 뭐 한 4골 이상 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제 사실 일본도 예.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서 일본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베트남의 어떤 기동력 효율성에 말린 나머지 예. 2골을 허용하면서 리드를 허용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베트남이 사실은 주력 멤버가 부상으로 많이 빠진 팀인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그 일본과 베트남의 경기를 보면 이른바 약체라고 할지라도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바레인 경기 끝나면 그 다음에서 그 인도네시아의 감독, 우리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이라크와 또 경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경기가 요르단입니다. 예, 요르단이고 우리 경기 끝나면은 오늘 그렇죠. 예. 네, 다른 조죠. 우리가 예, 다른 조지만은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경기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또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가 또 경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요르단과요. 참 묘하게도 오늘 저녁 쭉 우리와 그 관계가 있는 경기에 있어서 이번 우리 64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우리 한준희 최고 해설위원은 가능할까요? 어떨까? 가능하죠. 당연히 이제 가능한데 이제 항상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와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경쟁 상대로 꼽힐 수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와 이제 장단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지.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는 예전부터도 좀 다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팀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약간 한국과 일본이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결승에 가서 만난다면 이제 7번째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7경기를 하는 동안 과연 이제 팀의 상태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결국은 이제 저는 포인트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100% 보장돼 있지가 전혀 않은 것이 축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레인전에 집중을 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본은 뭐 이제 조별리그 2번째 경기를 또 잘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한일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앞에 놓여 있는 경기부터 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아이고 우리 저 한준희 해설위원은 정말 정확해. 근데 저 베켄바우가 세상을 떠났네 보니까. 이제 베켄바워 씨께서 유명을 달리하심으로 인해서 요 얘기는요. 20세기의 국제적인 축구 스타 한다면은 물론 정말 축구를 잘한 정말 발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선수들은 더 많지만 세계적으로 지구촌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정말 이름이 많이 알려진 20세기의 4인방이라고 한다면 펠레, 디에고 마라도나, 요한 크루이프 그리고 프란츠 베켄바우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 얘기는 내일. 이제 돌아가셨죠. 내일 이 시간에 지금 오늘 저녁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바렌 얘기가 재밌으니까 요거 하고 내일 이 시간에 할 거를 준비 좀 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베켄바우,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아, 지금 이 한준희 해설위원의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 반에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아시안컵 바레인과의 경기 관심 모아주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내일 시간에는 지금 한준희 해설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베켄바우가 7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수 때는 월드컵 우승 차지했고요. 감독으로 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대단한, 세계, 정말, 세계 축구에 큰 영광을 안겨준, 세계적인 전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역시 한준희 해설위원이 베켄바우,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이 많죠. 차범근 선수 같이 분데스리가에서 활약도 했고,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온 적이 있는데, 내일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